투데이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신중호입니다. 파월의 한마디가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 바로 의회 증언 자리에서 나온 파월의 코멘트였는데요. 최근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3월 FOMC 그때 빅스텝 그러니까 50bp의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실 파월의 영향 좀 미미하게 시장이 반응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역시 파월은 파월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저희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공 스캔 투데이 출발합니다.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파월 의장의 발언은 하락폭을 더 키웠는데요. 장 마감쯤 1에서 2% 사이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1.7%, 나스닥은 1.2%, S&P 500은 1.5% 하락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더욱더 높이고 기준금리 상단도 더 높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은 반응을 했습니다. 끈적거리는 인플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해 빅스텝, 즉 50bp 인상을 쓰고 금리 상단은 6%까지 높이는 더 강한 긴축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날 국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청문회를 앞두고 미 국채 수익률은 조심스러운 양상을 보입니다. 선물 시장은 현재 대략 25% 이상 다음 회의에서 50bp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은 2.47%, 5년물은 1.12% 상승하면서 4.32% 맞췄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파월 발언 이후에 50bp 인상 가능성이 30%에서 60%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50bp를 고려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상당한 시장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유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유가는 예상보다 부진한 중국의 수입 데이터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이날 브렌트유는 3.47%, WTI는 3.82%, 무려 3% 이상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특징주들 함께 박지은 아나운서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파월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파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매파일 때 매도 있고 시장에 매를 들었다는 매도 맞는데 일단 오늘 하루의 반응은 조금 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상원에 출석해서 얘기를 좀 많이 와갔지만 금리 인상의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 이 얘기 때문에 이 50bp, 즉 빅스텝의 파월의 입으로 인해서 거의 일주일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귀에 쏙 박혔는데요. 다음 주 나올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로 인해서 아직 시장의 분위기는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이제 물가에 대한 힌트를 여기저기서 아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찾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물가가 1월에 했던 물가에서 2월 지표는 더 이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까지도 호주의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또 변화할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의 반응 어떨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할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가두리입니다. 이게 가두리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모아두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기준으로는 물론 코스닥은 상당한 상승을 보였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두리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반도체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전에 가두리 장세 얘기했을 때 반도체 얘기를 잠시 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사실 올라줘야 시장이 더 상승을 할 수 있고 최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한국은행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장도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은 또 반도체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최근에 고민거리가 업황 자체도 있지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야,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뚫어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 파장이 커지고 있고 핵심 쟁점 요인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일단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안 좋은 거죠. 안 좋다. 네, 안 좋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미국 현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예. IRA 관련해서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된다. 지켜보자.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정치적인 인플리케이션이 있어갖고 아침부터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기대는 하는데 그 지금 협상의 여지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얼마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협상을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우리가 단기적으로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도체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대를 하는 게 아니고 기대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올까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는 좀 약간 의문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발표된 이후 사실 좀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장을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우려가 이렇게 커진 상황 속에서 그래도 좀 희망을 찾아보자면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당장에는 있다 하더라도 멀티플이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12배를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 종목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지원법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당장은 센티멘트가 그렇게 크게 큰 네. 종목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다. 그렇죠. 다만 그 안에서 성장 스토리 그리고 어닝 이익을 감안했을 때는 주가의 상방량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을 네. 좀 보자. 그걸 갖고 이제 약간 돌파구를 가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지원법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방어하기 위한 종목도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이 반도체 지원법의 핵심이 또 중국 견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거잖아요. 네, 치포 네, 동맹이나 이렇게. 최근에 이제 전인대가 있었고 여러 가지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도체 인사들을 전진에 배치했습니다. 이게 강대강으로 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중국의 스탠스. 글쎄 만약에 우리 앵커님이 중국 사람이라 하면은 우리 거기 공장이 있어요. 삼성 안에서 투자했고 한 50조 투자해갖고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혼내주겠어요? 채찍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어떤 당근책으로 유인을 조금이나마 더 길게 남아 있고 아니면 그 업그레이드 공정 기술 안 하더라도 그렇죠? 업그레이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옛날 구닥다리 기술을 가지고도 얼마나 다양하게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할 것이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당근일 수도 있고 둘 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 엑시트도 시간이 걸리고 새로운 그 레거시 제품을 사실 불확실하고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투자가 꺼려지긴 하지만 또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에서의 공장의 어떤 가동률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감산이 되면은 내년에 가게 되면 메모리 가격이나 전체적인 반도체 여팡이 더 턴업해서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길게 보면 2, 3개월 동안 반도체 주가 하방은 또 잘 단단하게 지켜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나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위치 에너지가 높은 종목들하고의 체인지도 좀 고민해보자. 고민할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 지금 그리고 미국의 기술 분야, 이 대중국 경제가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중국 양회에서는 과학기술 정책의 자립과 자강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안에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걔네들은 생각이 났던 게 이런 것도 있었어요. 대만 양안 갈등,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다 보니까 네. 그런 차트도 있었거든요. TSMC하고 삼성전자가 이 차트가 좀 괴리되는, 즉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TSMC는 하락하는 그런 구간도 있었는데 어쩌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대만의 어떤 통일 의지 이런 게 계속 내비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반대편으로 미국에서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지원을 대만에 하다 보니까 이게 물론 뭐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또 한국의 반사 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츄에이션이 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워렌 버핏이 작년 연말에 네. TS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저스텝 오늘 소개를 4개월 해주셨고요. 네. 또 그 안에 숙청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아침부터 시청자분들께서 파월 숙청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파월 제발 우리 시장 좀 도와주셨으면 그러게요.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인사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이슈 분석해드립니다. 투데이 분석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월의 의회 증언이 오늘 조금 아픕니다. 네. 물론 뭐 미국 시장이 또 급락했다고 해서 우리 시장도 그대로 급락한다 이런 건 또 아닐 수 있는데 네. 일단 어제 우리 시장은 사실 외국인이 뭐 한 이틀 연속 사면서 3천억 가까이 네. 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또 약간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장의 어떤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시장이 늘 이렇게 파월 의장의 입에만 의존하는 그러게요.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의장이 오늘 발언의 핵심은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자라는 거. 네. 그래서 고용 지표라든지 뭐 보다 중요한 게 또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감안해서 이제 보합권이라고 맞습니다.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은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렇죠. 지금 실제 미국의 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주택 지수가 차지하고 있지 한 않습니까? 45% 정도 차지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주택 지수가 주택가격이 떨어지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오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지금 만 1년이 되면서 생각해 보시면 원유 가격이라든가 또 이렇게 저희도 이제 전망하기로는 주택 가격이 후행적으로 반영을 하거든요. 무려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네. 시차를 감안하고 그래서 사실 연준이나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제부터는 주택 가격이 시차를 갖고 반영을 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계약이라는 게 좀 기간이 있으니까 네. 이 기간 때문에 반영이 되는데 저도 한번 그램을 그려보니까 올해 1분기부터는 급격하게 주택 가격의 어떤 그 하락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약간 이 정책적인 오판이 있을 수 있는 게 최근에 미국의 고용이 너무나 좋아요. 네, 너무 이게 좋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서비스업의 어떤 고용이 잘 된다라든지 더불어서 지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이민법이 다시 좀 수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들어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 이민법이 이게 이민을 제한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못했다는 네, 게 맞습니다. 있어서 네. 고용이 이번 주에 또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용 지표를 보면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기저효과가 있고 그리고 고용 지표하고 같이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임금도 같이 올랐느냐를 봐야 돼요. 임금. 그렇죠. 네. 그래야 가처분 소득이 올라서 그렇죠. 소비로 연결되고 이게 그 물가 인상으로 연결되느냐를 하시네요. 뭐 저도 비슷하긴 합니다. 아까 이제 앵커 브리핑에서 잠깐 이 가두리 네. 장세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상방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방도 우리가 2,400을 사실 뭐 테스트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3월 FOMC에서 25bp 인상이 거의 뭐 70%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발언 이후에 50bp 인상이 70% 이상으로 치솟긴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중국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중국 내 리오프닝이 본격화하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그리고 중국의 보따리 상인들 소위 다이공이라고도 불리죠.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어마어마한 인구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대규모 소비가 특징이기도 한데 이런 중국의 대규모 인원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경우에는 어느 쪽을 좀 봐야 될지 백화점, 면세점 같은 중국의 소비주를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은? 물론 뭐 직접적으로는
면세점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면세점. 근데 저는 이번 양회에 몇 가지 포인트. 면세점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이후에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앵커님께서도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중국이 중요하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면서 지금 쌓여 있는 저축액이 무려 1.4조 달러, 1.4조 위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나가지 못해서 못 썼던 부분들인데 이게 3, 4, 5월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1,00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 대학생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안해 보면 3월 그리고 5월에 노동조합까지 이어진 수요는 저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저도 이제 전인대를 통해서 본 게 이제 부동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야 이거 부동산이게 되면 또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재 업체들도 물려 있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실은 뭐 아웃바운드 수요보다 인바운드로 들어와야 상당히 많은 이제 그렇죠.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면세점 하면 뭐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그렇죠.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서 저는 한 종목 대표님의 픽도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호텔 신라를 꼽고 싶어요. 호텔신라. 네. 4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네. 빠르게 회복되면 수익성도 굉장히 바로미터로 한번 삼으면서 확산되는지는 좀 챙겨보자. 네. 그 안에서 호텔신라를 좀 더 주목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넌지 씨 아까 이제 소재 업종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게 이제 리튬입니다. 리튬이고 하얀 석유라고까지 이제 명명이 되고 있는데 이 리튬 관련주가 2차 전지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저기서 또 리튬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정말, 뭐라고 할까요? 자원 외교까지도 넘어갈 것 같고, 아니면 자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관련주도 우리나라한테는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리튬 관련주 지금 주목해 볼 만한 타이밍인지부터 한번 볼게요. 리튬 시장이 이게 정말 자원 전쟁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자원 전쟁.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 네. 멕시코가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한 7%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멕시코가 국유화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이미 나의 리튬 강산을 갖고 있긴 하지만 국유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네요. 네. 근데 남미 국가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석유나 이런 것 때문에 워낙 미국에게 시달렸던 국가라서 아예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손을 잡은 경우고 중국에서는 1조 2천억 정도를 투자한다 그러고서 준 상태고요. 네.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를 잡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 아르헨티나도 짐작치 않은 게 국유화 조짐이 있어서 포스코홀딩스가 이걸 얼마나 잘 헤쳐나가는가가 또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어제 사실 리튬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게 이란에서 세계 2위의 리튬 매장을 발견했다였잖아요. 근데 이란에서 발견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 리튬주들이 뛴 건가요? 우선 그 리튬이라는 것은 발견했다고 그게 다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개발할 수 있느냐. 정제 기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행스러운 게 그래서 어제 포스코홀딩스가 네. 그렇게 올랐던 맞습니다. 거군요. 네. 시장은 2차 전지가 지금 하드 캐리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꼭 이 남자 아니어도 다른 괜찮은 남자가 있다. 그리고 이미 떠난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꼭 이미 날아간 2차 전지들 말고도 사실 다른 좋은 기업들도 있으니까 다른 좋은 기업들도 한 번쯤은 눈여겨봐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괜찮은 남자, 이미 뛴 사람들 말고 어떤 기업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리튬 관련해서요? 네, 안에서. 리튬 관련해서는 저는 이것도 지금은 리튬 직접 개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게 국제 정세가 묶인다. 네. 그럼 리사이클 업체를 봐야죠. 리사이클. 네.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네. 뭐 에코프로벤 쪽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가 이미 리튬을 넘어서 이제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쪽도 투자를 하실 때 지켜보시면서 흐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투데이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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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청원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화사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 5기업 화면으로 보도록 하죠.
LG전자가 튀김 조리용 로봇의 출시를 준비합니다. 로봇 신제품 명칭은 퀴봇이 유력한데요. 로봇을 신사업으로 낙점한 LG전자는 이 다양한 로봇 제품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자 관련주들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어제장에서는 다소 부지부진했던 로봇, 시간 외에서 상승을 하는데요. 위에 3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봇스타가 6.12% 상승했고요. 로보티즈는 2.39%, 유일 로보틱스 또한 2.97%, 3% 가까이 오릅니다.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위탁 생산 기대에 숨은 조력자로 불리죠. 인탑스 올랐습니다. 4.49% 상승합니다. 어제 핫했던 섹터입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경쟁으로 몸값이 치솟아 하얀 금으로도 불리는데요. 바로 이란이 세계 2위 규모의 리튬 매장지를 발견했다라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미래 나노텍 뛰었습니다. 4.29% 오릅니다. 시간의 종목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파월의 발언으로 인한 변동성 참고를 하시면서 매수가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보도록 하죠. 먼저 SK오션플랜트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3강 MNT가 사명을 변경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해상풍력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히면서 외국인은 무려 5일째 매수 중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시선에서 어제장에서는 무려 10%나 오른 기업입니다. LG엔솔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외국인의 힘이입니다. 이번에 LG엔솔은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보는 투자 포인트가 고성장 미국 중심의 수주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5일째 연속적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원에너지 4일째 매수합니다. 그리고 엔터주, SM의 인수전으로 쩐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와중에 조용히 웃고 있는 엔터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JYP 엔터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경영권 분쟁으로 변동성이 높아진 SM 대신에 판이 커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JYP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되고요. 두 번째, 중국 시장의 수혜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한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JYP 엔터 외국인이 3일째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아래 서진 시스템 3일 연속적으로 외국인의 관심 주머니에 담겼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종목 안에서 한 종목 골라주시죠. 사명에서부터 신재생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SK오션플랜트 목표가 24,500원입니다. 이어서 저희 기관과 함께 보도록 하죠. 한미반도체, LG디스플레이 모두 8일 연속적으로 기관이 담고 있네요. 우선 한미반도체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HBM3 탑재로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부터 적자 상태를 지속해오고 있었죠.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증권가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폰 14 시리즈 전체 OLED 출하량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고요. LG디스플레이 8일 연속적으로 담았습니다. LG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연초 대비 상향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TV 재고를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죠. 업계에서는 1분기 영업이익을 1조 원 안팎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JYP 엔터였다면 기관은 YG입니다. 기존 이 그룹에 더해서 신인 효과까지 기대가 된다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데뷔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몬스터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트렉스, 실적을 바탕으로 기관이 2일째 러브콜을 보냈네요. 기관의 탑픽주 한 종목 보도록 하죠. 네, 모트렉스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모트렉스의 매수가는 보수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알아봤습니다. 공략주 통해서 알아보는 뷰티풀 굿모닝 시간이었고요.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뉴스 이분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장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한 종목 굉장히 잘 오른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TCC 스틸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이 시간에 네네, 네. 리뷰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거의 잘 가고 있는데요.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최근에는 세분화되어서 기존에는 양극재랑 뭐 소재 위주로 갔다라면 이제는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 체인으로 이제 TCC 스틸 보유 의견 주셨는데 바로 뛰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국내장 뭐 2차 전지 여전히 잘 갔고요. 네. 이 외에도 주도했던 섹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흘러갔나요, 시장? 일단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한번 짚어드리고 한번 요즘 사실 탄력을 제대로 받고 계셔서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가져와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네. 우려되기는 합니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로는 어떤 섹터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바이오 관련 뉴스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하나쯤은 더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지고 왔고, 일단 기사 내용을 바이오 소개해 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바이오 무섭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도 바이오는 리스크가 있는 만큼 또 한 방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보로노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바이오 알아봤고요.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어떤 이슈일까요?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로봇 관련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LG전자가 튀김 음식 조리용 로봇 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 노려볼 만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업 봐야 될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유로메카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로봇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로보티즈와 SPG를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까지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장 변동성의 큰 흐름이 예상되죠. 보유하신 종목들 잘 지키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